2004년 봄, 청주 도심 가까이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원흥이 방죽 주변은 도시화로 붕괴돼가는 우리 농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발로 인해 영원히 묻혀버렸을 방죽. 그러나 이곳이 수천 마리 두꺼비들의 집단 산란지임이 알려지면서 사람과 두꺼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두꺼비로 인해 원흥이 방죽은 도심 속 자연이 숨쉴 마지막 보루로서 청주 시민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곁에서 멀어진 두꺼비들. 그 두꺼비들이 원흥이 마을에서는 아직 왕성한 생명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꺼비의 천적들도 함께 있었다. 능구렁이를 만난 두꺼비는 배를 잔뜩 부풀린 채 상대를 위협하는 방어 행동을 한다. 위험 상황에서 독을 분비하는 두꺼비는 천적인 뱀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 생존을 위해 서로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연이 유지됐다. (4월) 말 봄빛 무르익은 원흥이 방죽은 온통 두꺼비 올챙이들의 세상이다. 이때가 육상 생활을 준비할 시기.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면 새끼 두꺼비들은 일제히 어미들이 살고 있는 산을 향해 오른다. 오로지 본능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길을 건너고 풀밭을 지나는 어린 생명들의 첫 행진이다. 새끼 두꺼비들이 방죽을 떠난 뒤 원흥이는 더욱 푸르름을 더한다. 새끼 키우기에 여념없는 새들도 이곳에 오랜 터줏대감이다. 원흥이 방죽은 도시화와 함께 점점 삶터를 잃어가는 생물들의 안식처였다. 생태계의 건강함을 말해주는 무수한 생명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본격적인 택지 개발 공사와 함께 원흥이 일대는 빠른 속도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벌목 작업에 놀란 고라니는 사람들을 피해 멀리 달아나 버렸다. 원흥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양보 없이 진행됐고
두꺼비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청주 시민들은 맨몸으로 달려와 벌목을 막았다. 그렇게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지 20개월. 마침내 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와 두꺼비 서식지 보존을 주장해온 청주 시민들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상생의 대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만세! 만세! 하지만 전체 개발 면적 33만 평 중 두꺼비를 위해 보존되는 곳은 만여 평뿐. 상생의 대안은 과연 두꺼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겨울은 우리에게 기나긴 잠의 계절. 얼어붙은 땅 속에서 우리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조약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었던 땅 속으로 한 줄기 훈기가 스며들고 이른 봄의 입김이 대지에 닿는 그 시각. 우리는 비로소 죽음과도 같은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두꺼비로 살아남아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여정. 고룡산 숲 여기저기서 잠을 자던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깨어나 험난한 사랑의 여행을 떠납니다. 운 좋게 일찍 신부감을 만난 수컷은 그야말로 행운의 사나이. 그녀의 등에 엎인 채 배를 꼭 껴안는 것은 두꺼비 세계에선 사랑을 얻기 위한 간절한 구애 행동입니다. 그러나 길은 해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산 아래 우리가 대대로 사랑을 이루고 생명을 잉태했던 약속의 땅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고룡산에서 출발해 생명의 고향인 저 아래 원흥의 방주까지. 걷고 또 걸어 며칠의 낮과 밤이 지나더라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생겨난 알 수 없는 장애물. 원흥이 방죽으로 가는 길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낯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두꺼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득한 지구의 심장을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본능에 새겨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채 자주 길을 잃습니다.
알로 가득 찬 배와 등에 업힌 수컷 때문에 암컷에겐 더욱 힘겨운 고행길. 그래도 사랑을 구하는 두꺼비 신랑의 포옹은 산란을 마치는 순간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원흥이 방죽을 찾아가는 우리의 꿈은 불안한 계절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이 힘이 들 때면 우리는 돌 틈이나 흙 속에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짝짓기와 산란을 위한 두꺼비의 이동은 밤에도 계속된다. 야행성이기에 해가 진 뒤 움직임이 더욱 활발한 두꺼비들. (3월) 초 산란 여행이 시작되자 청주 시민들은 다시 원흥이 방죽에 나와 두꺼비 생태 조사에 나섰다. 이날이 2006년 원흥이 방죽 두꺼비 조사를 시작한 지 닷새째. 그런데 주된 이동 통로로 예상한 길목에서 두꺼비는 보이지 않았다. 개발이 시작되고 3년 동안 해마다 절반씩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두꺼비들. 두꺼비를 기다려온 사람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두꺼비가 작년 500마리 정도 이상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250마리 좀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암컷은 특히나 작년 50여 마리 내려왔는데 지금 43마리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암컷은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 확률이 크다는 거거든요. 수컷의 개체수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원흥이의 아침을 여는 소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그리운 물의 냄새를 실어옵니다. 숱한 장애물을 만나며 며칠씩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도착한 생명의 물가. 여기가 바로 원흥이 방죽입니다. 하지만 원흥이에서의 사랑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암컷을 차지하려면 보통 67마리의 수컷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짝짓기 경쟁은 그만큼 필사적.
암컷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할수록 수컷은 자주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때의 울음소리는 내 짝을 탐내지 말라는 경고. 하지만 수컷들의 우악스런 사랑 싸움에 정작 괴로운 것은 암컷입니다. 방죽에 도착하면 짝짓기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도전자들. 이른 봄날의 로맨스는 뜨겁고 격정적이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이루지 못한 사랑이 더 많습니다. 경쟁자들을 따돌린 후 서로 하나가 되어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두꺼비 부부. 사랑의 의식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렸던 때가 옵니다. 숨막히는 산란의 고통.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몸속의 모든 힘을 모아 알 낳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젤리처럼 연약한 막에 의지한 채 세상으로 나온 생명의 씨앗들. 예순날이 지나면 이 알들은 아기 두꺼비로 자라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자연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의 숙명.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는 위협들이 이른 봄날의 비극을 만듭니다. 이곳 역시 원흥이 방죽처럼 두꺼비들의 오랜 터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란 여행은 죽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려던 그의 꿈은 이리도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단지 가혹한 운명의 신이었을까요? 겨울의 마지막 시샘. 생명을 잉태한 원흥이 방죽에 때 아닌 눈이 내립니다. 부드럽고 따스하던 봄의 미소는 하룻밤 사이 사라지고
물러나는 겨울의 전사들이 사정없이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생명의 씨앗들이 이 가혹한 계절의 시샘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다시 몇 날의 태양이 지나고 방죽은 이제 이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방죽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여정. 무서운 허기와 싸워야 하는 굶주림의 여로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짝짓기와 산란으로 지친 우리는 다시 고룡산으로 돌아가 봄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약한 누군가는 미처 숲으로 가기도 전에 쓰러지고 맙니다. 봄잠은 개구리나 도롱뇽에게는 없는 우리 종족만의 습성. 먹이가 많아지는 봄의 절정이 오기까지 우리는 다시 잠을 잘 것입니다. 두꺼비들의 봄잠과 함께 방죽엔 다시금 무수한 생명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보통 두꺼비 한 마리가 낳는 알은 1000개에서 2000개. 어미가 떠난 뒤 알은 방죽의 물을 흡수하면서 스스로에게 양분을 공급합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성장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산란한 지 20일이 지나면 왕성하게 꿈틀대던 생명은 비로소 완전한 올챙이로 변한다. 올챙이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는다.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떼를 지어다니며 큰 생물처럼 보이도록 위장하는 것이다. 방죽이 올챙이들의 세상이 될 무렵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예. 올챙이도 지금 변태를 거의 다 해서 올챙이가 다 되겠어요. 이건 이제 지금 알집 중심으로 이제 거의 뜯어먹으면서. 지난 3년간 원흥이 방죽 두꺼비 살리기 운동의 중심에 섰던 청주 시민들. 자료, 외국의 자료에 보면
토지공사와의 합의안에 따라 원흥이 생명평화회의는 이제 국내 최초의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이 방주 그 터널에 반 이상이 묻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토지공사 쪽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아래쪽을 사행을 좀 약하게 주자. 돌망태면 여기 빠지잖아요. 이날의 주제는 바로 생태공원의 핵심인 두꺼비 이동 통로 문제. 어떻게 택지로 개발되는 청주 산남 3지구 총 33만 2천 평 개발 면적 중에서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은 11,000평의 공간. 이곳엔 개발된 도시 한가운데서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구룡산과 원흥이 방죽을 오고 갈 생태 통로들과 대체 산란지, 두꺼비 생태문화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구룡산과 원흥이 방죽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들은 상생의 합의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 주 생태 통로는 폭 30m, 길이 250m의 규모로 되도록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룡산과 비슷한 식생의 풀과 나무들을 심고 사람들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작은 개울과 습지도 만들어 두꺼비들이 오고 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 원흥에서의 모든 시도들은 미래 도시를 위한 소중한 녹색 실험인 것이다. 불러 떨어지면 소금쟁이 몇 마리 있나 세어봐. 소금쟁이 몇 마리 그 상자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구나. 우리 조심해. 소금쟁이 몇 마리야. 우리 조심해. 송화가루 날리는 5월이 왔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햇살은 더 강해질 것이고 올챙이들의 움직임과 먹이 활동도 점점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예순날의 시간 동안 뒷다리와 앞다리가 차례로 나오고 몸에는 두꺼비 무늬가 선명해집니다. 조금씩 어미를 닮아가는 아이들. 하지만 올챙이는 여전히 물속의 약자. 물속의 전갈 장고애비는 짝짓기를 하면서도 무서운 사냥꾼의 본능을 발휘합니다. 우화를 기다리는 잠자리 유충도 우리 자식들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괴물. 하지만 천적을 피해 살아남아야 비로소 온전한 두꺼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질주하기 바쁜 도시 한편에 그곳 원흥이 방죽이 있습니다. 밤 공기가 부드러워진 5월. 약속이라도 한 듯 물가로 나온 아이들. 이제 곧 방죽 밖의 세상으로 떠나야 하기에 앙증맞은 네 다리로 서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육지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가미 대신 폐호흡과 피부호흡을 익히고 물 대신 공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원흥이 방죽보다 넓고 험난한 세상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며칠째 걸음마 연습에 몰두하는 아이들. 아직 거추장스런 꼬리가 있지만 수십 걸음씩 혹은 수백 걸음씩 먼저 걷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은 으라차차 장애물 뛰어넘기. 햇살 강한 한낮엔 흙 속에 들어가 쉬는 것까지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아직은 천방지축 두려움을 모르는 벌거숭이들. 3년 뒤 이 아이들 중 얼마가 무사히 자라 어른 두꺼비로 다시 이 방죽을 찾을지. 이제 비만 내려준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룡산을 향해 와줄 겁니다. (2006년 5월 13일) 청주 시민들이 다시 원흥이 방죽에 모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원흥이 두꺼비 축제는 원흥이 방죽에서 깨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무사히 구룡산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청주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이 담긴 행사. 아빠도 좀 나와주세요. 올려. 예, 저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예, 올려주십시오. 예. 예. 뒤로 조금만. 사랑해. 무사히 올라가자. 꼭 내려오려. 두꺼비로 상징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도시. 너희 집에 불났다.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은 결국 미래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집에는 아기 두꺼비와 엄마 두꺼비와 같이 살면 좋겠어. 그리고 또 아기 두꺼비를 저 연못에서. 다음 날 원흥이 방죽에 다시 모인 사람들. 곧 구룡산으로 이동할 새끼 두꺼비들을 위해 생태 통로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생태 통로가 완성된 뒤에는 풀과 나무가 우거지겠지만 아직은 사막처럼 털벗은 공간. 먼저 나왔다. 사람들이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새끼 두꺼비들은 피부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애들은 마르면 죽으니까 그 전에는 풀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밑에서 그냥 습기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물 밑에 같은 데서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거를 다 이렇게 옮겨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그런 거를 알았으니까 미리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지금 풀이 더 많이 없어졌거든요.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5월의 봄비는 달콤한 신호. 모두가 기다렸던 그때가 온 것입니다. 비와 함께 아이들은 산을 향해 오릅니다. 올챙이 시절을 보낸 이 원흥이 방죽을 떠나 저 먼 고룡산까지.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여정. 2달 전 어미가 산란을 마치고 올라간 길을 아이들도 고스란히 되짚어 가야 합니다. 원흥이 방죽의 올챙이에서 비로소 고룡산의 두꺼비로 살아남기 위한 험난한 모험.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해도 아이들은 숲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로 태어나 물려받은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까마득히 높은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거운 어미들은 타놈을 엄두도 못 냈던 거대한 장애물. 새끼들에게도 그 길은 생명을 내놓고 오르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이 벽을 넘어 과연 몇몇의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적처럼 절벽을 기어오른 뒤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룡산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길. 하지만 작고 어여쁜 생명은 마지막 한 톨의 힘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불안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변해가는 원흥이의 모습일 뿐. 날이 밝자 시민들이 새끼 두꺼비들의 긴급 구조에 나섰다. 예상과는 달리 새끼 두꺼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동 통로를 외면한 채 절반 이상이 본능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생태 통로를 벗어난 녀석들을 그냥 둔다면
사방이 공사 현장인 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 통로가 완성되는 다음 봄이면 새끼 두꺼비들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불용산으로 갈 수 있을까? 구출된 녀석들은 곧바로 불용산 아래 웅덩이에 풀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매번 사람들이 옮겨주게 된다면 어른이 되어 태어난 방죽으로 돌아오는 두꺼비들의 귀소 본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새끼 두꺼비들이 떠난 뒤에도 원흥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저 가느다란 다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야, 생명력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올라갔던 두꺼비들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내려올 때는 여기가 자연 상태 비슷하게라도 돼서요. 다음에는 여건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생태 통로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같은 시각 어떤 곳에선 사람들의 길 위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5월) 초순 그 어느 비 내리는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다면 그러나 아이들은 끝내 어미가 기다리는 숲으로 가지 못한 채 차가운 땅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비와 함께 성큼 찾아옵니다. 여름의 미소가 담긴 첫 빗물은 숲의 생명들의 초록물을 들일 만큼 싱그럽습니다. 이제 곧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닥치겠지만 숲은 여름 생명들의 이야기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는 숲은 언제라도 은신처와 먹이를 줄 것입니다. 고룡산의 새 식구가 된 아이들에게 숲은 신기하고 놀라운 놀이터. 오래전 우리의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역시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또한 두꺼비의 본능과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숲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바람이 수상한 냄새를 실어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괴물 유혈모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이를 사냥하듯 숲의 뱀들도 작고 여린 우리의 자식들을 탐합니다. 밤은 우리들의 시간. 야, 가자. 어디에요? 집에. 어둠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사라진 고룡산에서 우리는 무수한 생명들과 함께 숲의 밤을 지킵니다. 여름 숲은 맛있는 먹이로 가득한 우리들의 식탁.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는 우리 몸속에 깃든 사냥꾼의 본능을 깨웁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우리는 일단 정확한 위치를 조준하고 화살보다 빠르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사냥 비결은 놀라운 속도로 뻗어나가는 길고 끈끈한 혀.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 먹습니다. 불빛은 곤충들을 유혹합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끝없는 식욕의 계절.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끝없는 사냥으로 몸속의 양분을 비축해야 합니다. 알아볼 수 없이 변해버렸지만 예전에 이곳은 우리가 살았던 고향.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이면 우리들 중 몇몇은 아직도 낯설어진 이곳을 배회합니다. 그림 14를 보시게 되면은 올라간 개체들이 날짜별로 보았을 때에 암흑이 없는 개체가 먼저 올라가는 점점 사람들의 도시로 변해가는 원흥이. 2006년 5월 원흥이 방죽 두꺼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한 구자당 5,000원씩 해가지고 계속적인 그 많은 참여들을 좀 유도하기 두꺼비 위해서 핵심 서식지인 구룡산을 청주 시민들이 지키자는 구룡산 땅 한 평사기 운동이 출범한 것이다. 관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안이한 산란터인 방죽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두꺼비의 생존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구룡산을 원흥이 생태공원과 함께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생태공원화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나서서 두꺼비 핵심 서식지를 대상으로 한 구룡산 땅 한 평 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흥이 방죽 두꺼비들의 주된 서식지인 구룡산.
하지만 두꺼비를 포함한 생물들에게 구룡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사유지가 80% 이상인 구룡산은 원흥이 일대 택지 개발과 더불어 점점 더 심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왜 두꺼비와 공존하기를 원하는가? 그 대답 속에 원흥이 두꺼비의 생존과 우리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미래 세대를 감안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발은 생명력이 오래 가지만 현재 사람의 입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금방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역사나 환경은 미래 세대까지 감안한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을은 생명 있는 것들의 풍경을 또 한 번 바꿔놓습니다. 모두가 겨울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시간. 봄에 태어난 어린 생명들도 제법 의젓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린 겨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나긴 침묵의 여로. 우린 또다시 이 숲의 어딘가에서 각자 겨울잠을 잘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않은 채 조약돌처럼 굳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의 죽음과 같은 잠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선택일 뿐. 정작 우리가 두려운 것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만나게 될 원흥이 방죽의 낯선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도시에 마지막 숨구멍처럼 남겨진 우리들의 고향.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험난했던 생명의 여정.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깨어난 봄날. 설령 그곳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서로의 짝을 찾고 사랑을 나누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이기 때문입니다.